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인스의 제이필입니다. 이번 챕터 3, Storage Database MySQL with Node.js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렉처는 Launching Landing Page by Bootstrap and Node.js고 세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구성은 여느 때와 같이 이런 시간에 인트로덕션하고 그리고 챕터 2에서 배운 Node.js와 MVC 패턴에서 간단하게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랩을 진행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슬라이드 때 리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쇼타임 때는 저번 챕터 2에서 만든 Node.js 서버에다가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접합해서 실질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네, 인트로덕션 슬라이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들은 제가 볼드 처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잘 체계해야 되는 데이터의 묶음이고 또 특정 일렉트로닉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효율적으로 쉽게 데이터들을 접근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조직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 및 검색 방식에 대하여 내재된 논리와 효율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결과적으로 매우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과연 데이터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지 학습할 예정입니다. 키워드들은 밑에 같이 나열했는데요. RD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이고요. MySQL 그중 하나이고요. RDMS에 스키마, 테이블, SQL, Normalization, RESTful API 모델 이 개념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번 리뷰 슬라이드에서는 저번 챕터 2 시간에 Node.js 아키텍처에 대해서 특징,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Very fast and productivity, 빠른 생산성을 통해서 빠른 서버들을 개발할 수 있고 다른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이나 다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어싱크러스, 비동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싱크러스 비교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 서브웨이와 커피빈 진동별 시스템을 비교해서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드리븐의 개념에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빈 진동별 시스템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비동기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이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다가 그 처리하는 워커들 실제 요청이 들어온 걸 처리하는 워커들이 해당 작업을 끝나게 되면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그 요청자에게 알려준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청을 들어오는 값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이벤트 큐이고 이벤트 루프는 그 중앙에서 주문 관리하고 워커들의 작업이 끝났을 때 알려주는 걸 이벤트 루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커피를 시켰을 때 서버 그 중앙 포스기 앞에서 누가 주문을 받죠. 아메리카노 2개, 뒤에 사람은 아메리카노 3개 이렇게 받았을 때 이벤트 루프가 워커들을 끼워준 다음에 아메리카노 2개 만들어줘 알려주게 되면 파트타임잡이나 바리스타들이 작업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동벨을 통해서 작업이 끝났구나 알게 되면 이벤트 루프가 중앙 주문 관리자가 그걸 알려준 다음에 커피 받아가세요 알려주게 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라 봐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벤트 드리븐이라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벤트 루프는 어떤 요청이 발생하면 그 작업에 대해서 워커 스레드를 실행만 일으켜주고 이후 작업을 할당받았던 해당 워커 스레드가 모든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이벤트 루프로 응답하게 해주며 응답을 보내주고 나이가 끝났어요 알려주고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미리 전달을 받아놨거든요. 나 이 주소를 전달해줘, 이 함수를 전달해줘. 이게 콜백 함수예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에게 결과값을 던져주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 결과값을 받은 다음에 다음 구문을 실행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의 구조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Node.js는 그 아키텍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VC 패턴인데 제가 MVC 패턴에 대해서는 저번 챕터 2 때 조금 딥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웹 프로그램을 할 때 효율적으로 웹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MVC 패턴을 통해서 설계 및 제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번 챕터 3에서는 노드.js보다 데이터베이스 MySQL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했죠. 거기서 집중적으로 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이 빨간색 박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과 같은 이제 데이터 소스를 제어한 후 결과를 리턴 받게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이제 등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학습하게 되고 쇼타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MySQL 통해서 RDMS 통해서 즉 MySQL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레코드 추가해 보고 삭제해 보는 것들을 쇼타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Node.js 챕터 2에서 만들어 놓은 서버랑 RDMS 연결해서 데이터 추가 삭제를 만들게 되면 효율적인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백그라운드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토리지랑 데이터베이스를 좀 비교 분석을 해주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컨셉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자, 스토리지가 뭘까요? 네, 여기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나의 저장소예요.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 example을 하나 갖고 왔는데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도큐멘트를 저장하거나 비디오를 저장하거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게 됐을 때 실제 데이터들이 저렇게 저장이 되는 게 보이죠. 그게 이제 물리적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잘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데이터가 저장된 논리적 저장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봤을 때, 즉 데이터베이스는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사용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고, 이를 조작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런 기능들도 제공해주고, 또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인포메이션 다양한 정보들, 텍스트들, 이미지들, 그리고 심지어 미디어 파일까지 저장하는데 목적화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많이 다뤘죠. 웹사이트 개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현대 다이나믹 웹사이트, 그냥 다이나믹 모든 웹사이트라고 하면 좀 약간 장황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서 많은 볼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고, 즉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고, 이가 아티클이나 다른 퍼블리시 컨텐츠나 아니면 유저에 대한 정보나 연락처나 정말 심지어 많은 데이터도 정보들을 저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대해서 좀 스토리지 개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RDMS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RD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죠. 즉 데이터베이스, 아까 논리적 저장소를 잘 관리해주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요청사항에 따라서 정보를 생성해주고 관리해주는, 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SQL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형은 무슨 말일까요? Relational, 관계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래 테이블이 두 개 보이시죠? 아래 테이블. 색깔 정보의 데이터와 도형 정보의 데이터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도형 정보들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저희가 어떤 도형 정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빨간 스퀘어, 빨간 별 모양, 뭐 파란 트라이앵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을 때, 색깔 정보들을 만들어 놓은 테이블과 쉐입 정보들을 만들어 놓은 테이블들을 관계를 저렇게 아이디와 컬러 아이디를 이어놨죠. 이런 게 관계를 맺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쉐입 테이블에서 컬러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잘 나누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나누게 되면 추후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RDMS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추 데이터를 이제 종합적으로 불러오게 될 때 이 관계 키들을 잘 이용을 한 다음에 잘 조인시켜서 잘 협업시켜서 조회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키마가 뭐냐? 스키마. RDMS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RDMS에서 스키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다양한 논리들이 있다고 했죠. 다양한 논리적 구성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논리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잘 나누는 큰 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스키마를 보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스켈레톤 스트럭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키마를 다시 정의한 걸 말해보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고 관리되어 있고 관계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게 스키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로우, 컬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테이블들은 설명할 테지만 로우 컬럼은 극명하게 보이죠. 레코드, 즉 주황색이 네모처럼 이 한 줄을 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컬럼들을 데이터에 모인 것들을 이제 컬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들을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잘 나눠놓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 테이블을 하면 유저 정보들을 잘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묶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결제 테이블이라고 하면 결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잘 묶어놓은 테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행렬을 통해서 세부적인 데이터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게 이제 과목 테이블인데 사실 기회가 되면 해당 과목 테이블 좀 맹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규화 통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해당 이제 표가 어드레스 주소가 있고 과목이 있고 네임이 있고 뭐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이제 과목 테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QL은 뭐냐? Structured Query Language예요. 즉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언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SQ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즉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도 하고 테이블을 만들게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SQL 언어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밑에 갖고 왔는데 select customer name, city from customers from 뒤에 있는 게 테이블이에요. 즉 customers 테이블에서 customer name과 city를 불러와라. 이게 select 구문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SQL이고요. 그래서 큰 모식도인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여기 논리적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혹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을 날리게 되면 DBMS는 그거를 요청을 받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혹은 저장해주고 삭제해주고 하는 것들이 DBMS에서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좀 말씀드리면 Relational Database와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로 설치해야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당 그림처럼 그냥 MySQL을 설치하게 되면 RDMS도 깔리고 그 RD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랭킹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실제 기존 데이터죠. 2022년도 9월 데이터인데 오라클도 있고 MySQL도 있고 쭉쭉쭉 있고 key value document 이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NoSQL에서 schema free. 즉 저희가 테이블을 구성해서 로우 있고 컬럼 있고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스키마들이 정확히 잘 짜여져 있다고 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RDMS를 부르는데 관계들이 없이 그
전체 테이블에다 다 저장해 놓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NoSQL을 부르고 있는데 그게 뭐 키밸류도 있고 도큐멘트도 있는데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RDMS만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습 시간에 MySQL 사용할 거예요. 네,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MySQL 사용할 거고 이런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차원에서 갖고 온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 REST API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챕터 2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HTTP 메소드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4가지 정도 메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고 읽고 수정하고 델리트하는 삭제하는 것들을 크게 이제 get, post, put, delete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요청하고 응답받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사이에 중요한 규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약속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가 REST API 혹은 RESTful하게 만들어진 AP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REST API 특징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추후 쇼타임에서 필요한 사전 지식을 위해서 어떻게 이 API를 구성해야 하고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만 정도만 알아볼 거예요. 사실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추후 나머지 개념을 습득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REST는 무엇일까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웹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 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HTML 파일도 될 수 있겠고 이미지도 될 수 있겠고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특정 관계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이런 모든 자원에게 고유한 URL을 부여하여 활용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즉 자원을 정의하고 자원에 대한 주소를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뭐 books, 책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것들을 만들 거야. 그러면 books라고 URL을 만들어주고 그걸 지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크루드를 이용해서 즉 HTTP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걸 의미하는 게 이제 REST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REST API는 과연 왜 필요할까요? 이 REST API는 왜 필요할까요? 네, 목적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후 잘 작성된 API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딱 이걸 봤을 때 이건 이걸 의미하는구나 이해하기 쉽고 또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확장성 있는 API를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얘네들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이 REST API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따라주시면 나중에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이드라인이 사실 많은데 저희가 크게 한 3-4가지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전에 RESTful은 뭘까요? RESTful.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ST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웹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REST 원리를 따르면 REST 원리를 따르는 시스템은 RESTful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서 RESTful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몇 개 제가 써놨는데 더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언더라인에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데 임팩트 있는 3가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URI는 정보의 자원으로 표현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books, students, pictures, resource, post라면 헷갈렸으니까 posting, article 이런 것들을 정보의 자원을 URI를 표현한다. 두 번째, URI 행위에 대한 동사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됨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오타가 있는데 미스타이퍼가 있는데 URI 행위에 대한 동사 표현이 들어간다는 게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게 무슨 말일까요? example을 볼게요.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처럼 REST API는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거는 이제 HTTP 메소드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예라 봐주시면 돼요. books, delete one. 즉 1번 북들을 지워줘. get. 이게 약간 뭐 역설될 수 있고 두 번째 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북들을 보여줘. 데이터를 그것들을 갖고 와.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슈가 없어도 이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get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니까 1번 북을 갖고 와. 데이터를 조회해와. 그럼 이렇게 표현해줘도 굳이 슈가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delete, 이 verb, 즉 동사에 대한 행위를 써주지 않고 저희가 delete 메소드를 사용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insert. 네, 이번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 만들어줘. 이건데 이거를 post를 쓰면 되겠죠. 저희가 앞에 슬라이드에 본 것처럼 post, get, put, delete를 통해서 크루드를 만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HTTP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행위에 대한 verb는 사용하지 않고 URI를 사용하지 않고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URI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명사 표현이 들어가고 동사에 대한 표현은 HTTP 메소드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후 실습을 할 때나 여러분 서버 프로그램을 할 때 이 REST API 가이드라인 잘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코딩할 때나 서버 프로그램에서 인계받아서 코딩할 때 잘 확장성 있게 이해하기 쉽게 코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챕터 3 이론 시간 Storage Database MySQL with Node.js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 쇼타임에서는 조금 재밌을 거예요. 이론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스키마가 뭐고 테이블이 뭐고 RDMS가 뭐고 그 중에 MySQL이 있고 그리고 RESTful API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잡았는데 실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다 코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챕터 2에서 만들어 놓은 Node.js 서버에다가 MySQL npm에서 다운을 받고 연결시킨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과정들을 다 해보면서 조금 뭐 부트스트랩도 쓴 다음에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것도 다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챕터 3 쇼타임도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챕터 3 이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끝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